음악과 투어만으로 한화 3조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슈퍼스타, 미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 5월 30일 그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세상을 또 발칵 뒤집었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음악이 이제 제 것이 되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모든 노래의 저작권자인 그녀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테일러 스위프트와 그녀의 첫 레이블 빅머신 레코드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6장의 정규 음반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그녀는 새로운 레이블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빅머신 레코드에게 자신의 6개 앨범의 마스터를 사겠다라고 했지만 빅머신 레코드가 요구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계약 연장 그리고 새로운 음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가 무엇이길래 테일러가 이전 음반의 마스터를 원한 것일까요? 저작권은 곡을 만든 사람, 즉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주어지는 권리고, 마스터는 만들어진 곡을 바탕으로 원본 녹음 파일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즉, 곡 자체를 쓰고 발표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자가 갖고, 그 곡을 음원으로 배포 수익화하려는 권리는 마스터의 소유자가 갖는 것이죠. 아티스트와 레이블은 권리들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고 각자의 이익을 창출합니다. 계약 종료로 인해 테일러 스위프트의 새 음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예전 음반들의 마스터도 넘기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빅머신 레코드가 말이죠. 하지만 2019년 6월 빅머신 레코드가 한화 약 3,900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첫 6장의 정규 음반의 마스터 권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머신 레코드를 구매한 것은 다름 아닌 테일러 스위프트의 원수 사업가 스쿠터 브라운이었습니다. 계약 연장과 새로운 음반 없이는 마스터를 넘기지 않겠다던 빅머신 레코드가 돈만 받고 회사를 팔아넘긴 것이죠. 당시 이 소식을 접한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빅머신의 마스터를 사주겠다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빅머신이 나에게 제시한 조건, 즉 새 계약 체결 및 추가 앨범 약속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매각 시점까지도 내가 정당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거래는 이미 진행되었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스쿠터 브라운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계약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반전은 가수 켈리 클락슨의 트위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 마스터를 갖지 못한 노래를 재녹음하고 팬들을 위한 인센티브와 새로운 아트를 넣는다면 팬들은 옛 버전 대신 새로운 버전을 소비하지 않을까? 일단 나는 새 버전을 구매할래. 문득 떠올랐다는 생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테일러 스위프트가 재녹음을 하기 위한 노래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재녹음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첫째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미 자신의 모든 노래에 대한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마저 빅머신 레코드와의 계약에서 계약 종료 후 2년간 기존 곡들에 대한 재녹음을 할 수 없다는 조항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나면 그녀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테일러 스위프트는 재녹음 작업에 들어갔고 그녀의 옛 마스터를 구매한 스쿠터 브라운은 이 상황을 감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켈리 클락슨의 매니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자, 이후에 가십은 차치하고 2021년 마스터를 회복하기 위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재녹음 테일러스 버전 프로젝트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예전 앨범을 그대로 재녹음하면서 그 앨범이 쓰여졌을 당시에 작곡했지만 발매하지 않았던 노래 몇 곡을 덧붙여 녹음하죠. 10대, 20대 초반, 20대 중반과 후반 테일러스 버전이 나올 때마다 당시에 그녀가 숨겨두었던 노래들이 함께 발매되면서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렇게 6장의 앨범 중 4장의 앨범이 테일러스 버전으로 새롭게 발매되고 이제 2장의 음반만 남은 상황이었죠. 그러다 2025년 5월 30일 그녀는 테일러스 버전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예전 음반들에 대한 마스터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테일러의 옛 마스터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 쉔록 캐피털이 그녀에게 존중을 담아 거래를 제안했고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7년간 이어져온 아티스트와 마스터 소유자 간의 갈등은 단지 그녀에게 아티스트로서의 서사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계약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주의해야 할 것,
마스터라는 권리가 자칫하면 레이블에게 과다한 수익을 부여하고 동시에 실제로 곡을 만든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업계 전체에 퍼뜨린 계기가 되었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팬들에게 남기진 편지의 끝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아티스트와 팬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다시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많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 처음 계약할 때부터 마스터 음원을 직접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싸움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껴요. 예전엔 너무 업계만의 이야기라며 외면받았던 이 이슈에 대해 당신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해주고 함께 해준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 그리고 지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선의, 협력 그리고 격려 덕에 이제야 진짜로 제 인생 최고의 것들이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경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 테일러 씀. 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입문 채널 데그니티 V. 그래서 문화 콘텐츠에서는 요새 IP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을 했죠. 이 IP라는 말은 Intellectual Property라는 말의 약자죠. 지적 재산이라는 뜻이죠. 디지털 콘텐츠의 시대가 되면서 다양한 장르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또 새로운 미디어들이 생겨났고요. 또 새로운 플랫폼들이 생겨났잖아요. 장르, 미디어, 플랫폼은요 다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언가를 담기 위한 거죠. 근데 뭘 담아야 될까요? 이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의 그릇에는 말 그대로 콘텐츠를 담아내는 건데 그 콘텐츠는 텍스트 콘텐츠든지 이미지 콘텐츠든지 사운드 콘텐츠여야 해요. 글자로 이루어져 있든지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든지 소리로 이루어져 있든지 하는 콘텐츠들이 여기에 담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스토리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릇은 많이 생겼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집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집은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새로 개발해가지고 아파트가 뭐 2000세대, 3000세대 하는 대단지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는 입주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입주자를 한꺼번에 구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를 새로운 그릇에 옮겨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텍스트 자원, 사운드 자원, 이미지 자원, 스토리 자원이라고 말합니다. 네, 문화 콘텐츠에서 필요한 자원들이 있어요. 이 자원들을 새로운 장르, 미디어, 플랫폼에 옮겨 담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갑자기 이 그릇에 맞는 새로운 자원들을 완전히 처음부터 창출해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원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문화 자원이라고 해요. 이게 뭐 디지털 자원일 수도 있고 옛날 뭐 역사 자원일 수도 있고 현장 자원일 수도 있고 아날로그 자원일 수도 있고 다양한 자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는 스토리 자원인데 옛날 역사 자원이죠. 그렇죠. 거기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장르,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플랫폼에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이전의 많은 자원들은 그 소유주가 누구건 간에 이미 그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이 상실되었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다양한 자원들, 그게 뭐 소설이건 스토리건 아니면 어떤 노래건 뭐 그림이건 이미지건 영상이건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로 남아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그러면 이런 자원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고 사후 70년 동안 그 직계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지적 재산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새로운 플랫폼이나 미디어나 장르에 담으려고 할 때 막 가져다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꼭 이 스토리 자원이나 다양한 문화 자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지적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재정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이거를 사오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디지털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에서 IP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IP는 단순히 이렇게 뭐 1대1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아주 단순하고 작은 그 자원이라도 IP가 될 수 있고요. 이 IP를 통해서 얻어낸 새로운 콘텐츠가 또 새로운 IP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과 미디어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IP들이 계속 생겨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런 자원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집단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누가 소유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면 영화나 TV 드라마 같은 것들은 연출, 감독이 혼자서 소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대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적재산권은 돈을 대는 사람, 자본을 대는 사람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네, 감독이나 연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 노래 음반을 제작해준 제작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져요. 책 같은 경우는 저작권과 출판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눠져 있어서 저자들도 책이 한 권 팔릴 때마다 인세를 얼마씩 받고, 또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도 그 중에 얼마를 가져가고, 대부분 출판사가 많이 가져가죠. 제작비를 댔으니까. 이런 구조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수의 노래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거의 다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제작사가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 조건에 그런 것들을 명시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새로운 가수들은 일정한 자신의 저작권 수익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작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근대 이후에 개인주의 사고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또 자본주의 체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그림을 누가 그리던 뭐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공유하고 즐기고 볼 수 있으면, 누릴 수 있으면 그게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대 이후의 시대가 이제 흘러오면서 개인의 중요성이 생겼고 개인의 재산권이라고 하는 관점이 생겨났고,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게 누구의 것이냐, 무형의 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이제 계속 따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자본과 개인의 귀속되는 저작권을 강조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또 반기를 들어서, 라이트가 권리란 뜻도 되지만 오른쪽이란 뜻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반대를 비유적으로 하기 위해서 카피 레프트 운동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 레프트 운동 같은 경우는 내가 무형의 창작물을 만들어냈지만 누구든지 그냥 함께 써라, 다 풀어놓는 겁니다. 누구나 가져다가 써라. 실제로 그런 그 디지털 자원들도 많이 있죠. 뭐 이미지나 사진 같은 거 찍어놓은 플랫폼 같은 데 보면, 어떤 거는 하나당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 꼭 돈을 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어떤 플랫폼은 그냥 감사 인사만 표시하고 뭐 상업적으로 쓰던, 뭐 이걸 가지고 네가 돈을 벌던, 잘라서 붙이던 뭐 괜찮아 라고 하는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치게 IP를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고 강조하는 것이 꼭 우리 시대의 문화 콘텐츠의 발전에 옳은 방향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